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날짜는 2019년 5월 17일이고요. 자, 비트코인에 일단 살짝 조정이 왔죠.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기존에 불장을 외치던 사람들의 기세도 약간 수그러든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아직까지도 7,899불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영상에서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참고할 만한 의견들이나 지표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고를 해드린 대로 그레이스케일에서 미국 전역에서 방송될 비트코인 광고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 광고가 방영이 될 예정인 채널들을 보시면은 AMC, 코미디 센트럴, 팍스 비즈니스, 팍스 뉴스, FX, IFC, 넷지오, NFL, 파라마운트, 썬댄스 등이 있는데 딱 봐도 꽤 쟁쟁한 채널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와, 이거 그레이스케일에서 돈을 정말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채널들의 광고 누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들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 미국 증권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미중 무역전쟁 해결될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이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펀드를 사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도 안전하게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죠.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1년여 만에 1000만원 고지를 눈앞에 두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 문의를 하기도 하고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은행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 통장 발급을 하겠다고 하면 아예 계좌 발급 자체를 거부를 해버린다. 그래서 많은 거래소들이 벌집 계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많은 중소형 거래소들에서조차도 그들의 고객들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실명 확인 가상 계좌를 받아 영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 확인 가상 계좌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명확한 이유도 없이 암호화폐 거래는 계좌 발급이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묵시적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국내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의심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은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주 거래은행인 IBK 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2018년 자체적으로 적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의심 거래 건수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해서 볼 점은 자금 세탁 의심 거래예요. 의심 거래, 자금 세탁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자,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그 건수가 600%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관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보다 자금 세탁 방지 모니터링을 더 깐깐하게 운영해서 의심 거래 건수가 과도할 정도로 큰 폭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제 고의적으로 조지는 거죠. 하지 마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나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계좌 발급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셀코리아 본격화되나 외인, 외국 투자자들이 7개월 만에 최대 매도 공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 연일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셀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 경제 지표를 나타낸다라고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증권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이제 좋지 않다 이거죠. 물론 이것은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개미들이 돈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에 넣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중국 위완이 갑자기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굉장히 수상하죠. 관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을 받은 적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번 다시 환율 조작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봤었죠.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1대1로라든지 한국 기업들이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한 것들 등등을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약속을 하든 계약을 하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뒤엎어버립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항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 시장에 득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자금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부자들은 위안 가치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놓기도 한다라고 하죠. 자, 아무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무역 전쟁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게 될지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많이 궁금한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지금 전 세계에서 다발적으로 암호화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신이 나기도 해요.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회사죠. 레저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 해킹 이후로 레저 매출이 2배 상승했다. 그만큼 이제 바이낸스라는 전 세계 1위 거래소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이낸스 해킹이 이제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하드웨어 월렛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사를 해보시고 괜찮은 지갑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은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절대로 나쁜 투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레저사의 제품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링크를 달아놓고 있으니까 그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텔라 노드 작동 중단으로 2시간 동안 스텔라 트랜잭션 완전 동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스텔라 네트워크가 약 2시간 동안 마비가 됐지만은 검증 노드 외에 이를 알아챈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스완슨이라는 보안 전문 리서치 팀의 관련자가 이야기하기를, 기본적으로 노드 관련 중대 결함이 계단식 고장으로 연계돼가지고 전체 네트워크가 다운된 것이지만은 네트워크 자체의 사용 빈도가 낮아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스텔라 재단 측은 이와 관련 공식 레딧 계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고장을 인정했으며, 현재 네트워크는 해당 결함을 복구해서 정상화한 상태라고 공지를 남겼습니다. 자, 일단 블록체인 관련된 네트워크가 다운이 된다,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슬픈 점은 2시간 동안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이유가 사용 빈도가 낮아서라고 하니까 좀 안타깝죠. 스텔라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인데 IBM도 그렇고 제드 맥켈럽도 그렇고 스텔라 루멘 자체를 좀 더 널리 알리거나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만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펌핑 거하게 왔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소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올해 안에 2배 상승 가능하다, 가격 패턴을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겸 시그널 프로핏.com의 공동 설립자 제이콥 캠필드가 2017년과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 추세를 비교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캠필드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6월 그리고 2017년 12월 초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때 당시 이더리움은 2017년 상승 채널 안에서 186.58%가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USD는 이후 브레이크아웃을 연출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1419달러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더리움 가격은 2년 전 상황을 재현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추측입니다. 즉 이더리움은 6월 중순까지 새로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308.39달러를 향한 강한 브레이크아웃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가 보고 있는 패턴은 이런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 그 유명한 노보그라츠, 이 구라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사용자는 기타 암호화폐 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지급 분야에서 활용 잠재력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비트코인은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렇게 또 자기 자식 자랑하듯이, 아들 자랑하듯이 노보그라츠가 자랑스럽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근히 귀여운 점이 있는 이 노보 형님이었고요.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만 잘 받쳐준다면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300불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최근에 많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곧 있으면 300불 고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기대를 갖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빗고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신개념 수탁 업무를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산에 관한 것인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청산 방식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이미 받았고 빗고 신탁회사의 고객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핵심은 자금을 빗고가 관리하는 보관소 안에서 옮긴다는 점입니다. 빗고는 이와 같이 하면 빠르고 안전하며 규정에 따라 진행될 청산 절차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양측을 모두 대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 위험을 줄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기술도 발전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이런 서비스들은 아주 용이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작업증명 시스템 관련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 총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 정부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있다. 원래는 최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식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의 과제 우선순위에서 암호화폐 규제 정책 역시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소리마 빨리 해. 암호화폐 헤지펀드 블록타워의 공동 창립자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시장은 저번 상승 때보다 증권기관의 기술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다음 상승장에는 세계 각지 중앙은행을 위협하는 규모로 커지게 될 것이며 기존 금융권과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은 매우 격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죠.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서 이 코인베이스라는 단어 그리고 블록체인, 이 두 단어가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3주 동안 미국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2배가 됐다. 구글에서 엄청난 검색량 상승을 보였다는 것인데, 하지만 아직까지 2017년 불마켓 당시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00불 넘으면은 이제 그 정도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IOST 소식이 있습니다. IOST에서 이번에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플랫폼 블록게임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양측은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게임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IOST 블록체인 기반 RPG 게임 2개가 이미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공격이 있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코넬대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가 대량의 인적 자원을 투입한 공격에 노출이 됐었으나 빠른 패치를 마치며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 공격에 사용된 버그는 이번 업그레이드와 기술적으로 무관하며 공격자가 업그레이드 시점을 선택한 것은 유치한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 엄청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비트코인 숏 포지션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숏 포지션이 이 정도까지 있었는데 한꺼번에 그냥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그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왔다는 듯이 일제히 그냥 녹아내리다 못해 찌그러들었다가 짜부러든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상하죠. 이렇게 짜부러든 날짜가 여기 보시면은 이 미국 기준이겠죠. 5월 16일 03시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30분 봉이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이 혹시라도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게 하는 그런 수상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현재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RSI 수치가 지금 현재 77, 78 정도 돼 보입니다. 아직 과매수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엄청나게 불길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2240개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다음 소식, 외부에서 바이낸스로, 즉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총 5266개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3465개가 바이낸스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수 익명의 비트코인 주소에서 바이낸스로 총 1801개가 따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굉장히 수상하고 불안합니다. 보통 이 암호화폐들이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던지겠다라는 의지가 굳건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이것은 떡락의 전조이다 혹은 아니다, 알트를 펌핑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들여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최근에 상승 기류가 꺾이고 조정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은 이거 곧 있으면 비트코인 크게 조정받는 거 아니냐, 더 큰 하락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예스를 외칠 때 노를 외치는 한 남자가 있다. 그 영상을 올렸을 때만 해도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지금 상승 기류는 계속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단 한 번 이런 식으로 기세가 꺾이자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사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변덕이 죽을 듯 하네요. 이 다음 기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필비라는 어떤 암호화폐 트레이더의 예측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여러가지 정황상 봤을 때 비트코인은 내가 봤을 때 6,400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5.2K, 5,200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차트 분석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저희가 또 기대를 하고 또 긴장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나 한결같은 우리 똥선생님,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에서 이탈을 한 상태다라고 이제 몇 시간 전에 이런 차트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죠. 지금 아직까지도 이 상승 채널 위로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과연 이대로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갑자기 슈퍼지션이 확 오그라들었는가? 그런 의문점을 저희가 또 지울 수가 없겠죠. 지금 하락한다 싶으면은 막 쌓아 올려야죠. 이렇게 나 돈 벌어야지, 쉬어서 돈 벌어야지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좀 신기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저는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 미국에는 60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요. 대한민국에는 추정 60분이 있죠. 그 자식들이 지난번에 암호화폐 깠는데, 자, 아무튼 이 미국의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암호화폐를 다룬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리니까 이 탐리가 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기엔 그 소문 맞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추정 60분이랑 비슷하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스캠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날짜가 5월 13일이었고요. 오늘 이 미제 추적 60분에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이었고요. 그들이 프로그램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루긴 할 건데, 이제 다름이 아닌 여기 보시는 이 남자와 인터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왜 이 사람이 유명해졌느냐? 여러분들도 그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피자를 시켜먹은 남자, 그 남자가 이 남자입니다. 그때 피자 값으로 지불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으로 치면 수백만 달러가 된다라고 하죠. 그 엄청나게 안타깝고 자다가도 이불킥을 수백 번이라도 할 법한 그런 사건의 당사자를 다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더 많은 소식들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잘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모아온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서 그런 대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꼭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